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클라호마 vs 밀워키. 이 경기는 결국 조직적으로 설계된 스크린 게임을 밀워키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핵심 변수다. 오클라호마는 하르텐슈타인을 중심에 세우고 엘보와 탑 지점에서 연속적인 스크린과 드리블 핸드오프를 통해 월러스와 위긴스에게 후리한 3포인트와 미드레인지 찬스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월러스는 코너와 윙에서의 캐치앤슛뿐 아니라 스크린을 이용해 한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뒤 다시 킥아웃을 뿌리는 선택도 가능해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 공격 전개를 다양화할 수 있다. 에런 위긴스는 백도어 컷과 코너에서의 슬립컷으로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끝까지 림을 향해 달려가는 움직임으로 마무리 옵션을 제공한다. 이때 하르텐슈타인이 상대 빅맨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스크린을 걸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클라호마의 세트 오펜스 조직력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다. 반면 밀워키는 포르티스와 터너가 스크린 수비에서 롤맨과 슈터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고 한 번 타이밍이 꼬이면 코너와 윙에서 후리한 슈팅을 연달아 허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라이언 롤린스가 공격에서 활로를 열어주더라도 수비에서 스크린 대응과 로테이션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흐름이 다시 상대 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농구라는 종목은 어느 한 명이 잘한다고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라 5명이 동시에 같은 전술과 패턴을 공유해야 완성도가 올라가는 단체 종목이라는 점에서 오클라호마의 조직력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1쿼터 초반부터 하르텐슈타인의 스크린과 월러스 위긴스의 슈팅, 나머지 선수들의 간격 유지가 매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오클라호마가 초반 리드를 잡고 그 기세를 쉽게 내주지 않는 흐름이 그려진다. 밀워키는 포르티스와 터너의 공격력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스크린 수비와 수비 로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작은 틈들이 누적되면 결국 페인트존 주변과 외곽에서 동시에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이 잘 잡힌 쪽이 유리해지는 것이 농구의 특성인데 이번 매치업에서는 그 지점에서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오클라호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타 vs 포틀랜드. 이 매치는 인사이드와 외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유타의 공격 옵션과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포틀랜드의 공수 밸런스가 어떻게 충돌하느냐가 핵심이다. 유타는 이사야 콜리어의 퍼네트레이션을 중심에 두고 마카넨과 필리포스키를 활용한 인사이드 외곽 이중 공략을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콜리어가 첫 번째 수비 라인을 뚫어내면 포틀랜드 수비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순간 마카넨의 픽앤팝, 필리포스키의 하이포스트 플레이가 동시에 열리면서 수비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면 포틀랜드는 제라미 그랜트를 중심으로 한 외곽 공격 패턴이 핵심인데 유타 인사이드 수비가 버텨내는 순간 그랜트의 중거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골밑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유타의 인사이드 공략 패턴이 필리포스키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면 윌리엄스의 파울 관리와 수비 로테이션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또한 콜리어의 돌파를 포틀랜드 수비진이 끝까지 따라붙지 못하면 킥아웃 이후 코너와 45도 지점에서의 오픈 3점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 공격에서 포틀랜드는 할러데이의 게임 메이크와 그랜트의 1대1 능력에 기대해야 하지만 최근 전체적인 경기력 흐름이 좋지 못해 유타의 수비 강도에 부딪힐 경우 공격 옵션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유타는 인사이드에서 필리포스키가 버텨주고 마카넨이 스페이싱을 제공하면서 공격에서 공간을 넓혀가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수비 로테이션에 계속된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수비 리바운드 이후 콜리어가 빠르게 볼을 몰고 나가고 윙 자원들이 코너와 윙으로 넓게 벌려 서는 전환 공격에서는 포틀랜드의 전환 수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손쉽게 레이업과 트랜지션 3점을 허용할 수 있다. 포틀랜드가 이 흐름을 끊으려면 로버트 윌리엄스가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버텨주고 그랜트가 양쪽 코트를 오가며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최근 보여준 경기 내용만 보면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유타는 특정 에이스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턴 플레이가 팀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코칭 스태프의 전술 설계도 이 조합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사이드와 외곽에서 모두 우세한 공격력을 갖춘 유타가 초반부터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연속 실점을 막아내지 못하면 공격에서도 성급한 선택이 늘어나며 템포가 흔들릴 수 있어 경기 내내 어려운 양상을 버텨야 하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유타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LA 레이커스 vs 댈러스.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결국 하프코트에서 존 디펜스를 어떻게 깨트리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켓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LA 레이커스는 백코트에 배치된 자원들이 스크린을 활용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상대 존 디펜스 라인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프론트코트에서는 하치무라 루이와 에이튼이 하이포스트와 엘보우 지점에서 다양한 각도의 스크린을 세워 존 사이드와 하이포스트 사이에 포켓 공간이 열리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그 타이밍에 루카 돈치치는 특유의 경기 리딩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 로테이션을 한 차례 끌어낸 뒤 포켓 패스나 코너, 킥아웃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집어 올릴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레이커스는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공격이 아니라
포켓 패스 이후 미스매치 공략과 세컨 패스까지 연결되는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를 완성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댈러스는 램바드의 볼 운반과 시야는 안정적이지만 레이커스가 프론트코트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로테이션을 걸어올 경우 볼을 오래 들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존 디펜스를 깨기 위한 볼 움직임이 끊기고 칼렌 마틴이 외곽에서 받는 공의 질도 떨어지면서 3점 효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무사 시세는 림 프로텍트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레이커스가 반복적으로 포켓 패스와 롤맨 활용을 통해 페인터존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박스아웃과 위치 선정 문제로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레이커스는 리바운드 이후 빠른 트랜지션보다는 필요할 때는 템포를 낮춰 하프코트에서 돈치치 중심의 세트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래서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클러치 구간에 들어가면 돈치치의 단독 해결 능력과 킥아웃 패스 선택지가 동시에 살아나 댈러스 수비 입장에서는 대처가 까다로운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댈러스는 외곽이 터지는 날에는 경기 양상을 바꿀 여지가 있지만 레이커스의 스크린 플레이와 포켓 패스를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지배력이 유지되는 한 수비 에너지가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존 디펜스를 상대로 포켓 공간을 얼마나 자주 열어내느냐, 그리고 그 순간마다 돈치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킬 패스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승부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클러치 상황 해결 능력과 하프코트 운영 능력을 종합하면 레이커스 쪽이 댈러스보다 한 수 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치업이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LA 레이커스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